총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가 3년 만에 벌써 이사를 2번 하기 때문인데요. 3년 전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할 때 든 비용이 무려 830억 원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옮기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측을 해봤을 때 비용이 한 496억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 국방부가 이사를 가야 됐고요. 또 외교부의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 지출되면서 최종적으로 83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었고요. 주변 상권에서는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맞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있는 일부 상인들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좀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청와대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던 한 사장님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간 이후에 첫 달에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깜짝 놀랐다라면서 매출 변화에 민감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다시 돌아오니까 좀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길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청와대 복귀가 좀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이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만 집을 이사할 때처럼 한꺼번에 하루에 다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직 시설이나 보안 시스템 등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선 이사 첫 주에는 회의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 등을 옮겨가고 그 다음 주엔 각 수석 비서관실이 청와대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나면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보안시설, 또 대통령 집무실 등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지내게 될 관저는 공사 상황에 따라서 예. 입주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용산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 비용이 이렇게 많았나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가 3년 만에 벌써 이사를 2번 하기 때문인데요. 3년 전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할 때 든 비용이 무려 830억 원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옮기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측을 해봤을 때 비용이 한 496억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 국방부가 이사를 가야 됐고요. 또 외교부의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 지출되면서 최종적으로 83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었고요. 또 이번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복귀 비용 역시나 드는데요. 청와대 복귀 예산에 국방부가 다시 용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 비용까지 합치면 무려 497억 원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사를 올 때 비용, 다시 이사를 나갈 때의 비용을 모두 합쳤을 때 예. 예산이 한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 돈이 다 뭐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비용에 원래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건물이 국방부 청사였거든요. 국방부가 그 다시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 건가요? 따로 네. 계산해야 되나요?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 용산 이 대통령실 기지가 국방부가 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가 복귀를 위해 드는 예산이 무려 200억 원대가 들 것이다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나 또 PC 등도 갖춰야 되고요. 회의실의 영상 장비 등 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만 133억이 될 것이다라고 추산되고 예. 있고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 65억 6천만 원, 또 화물 이사비 40억 원 등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국회 예결위의 심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 군 관계자는요, 내년 안에 국방부는 예청사로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합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이전 때처럼 이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참 이전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이전이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청와대로 오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서는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맞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있는 일부 상인들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좀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청와대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던 한 사장님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간 이후에 첫 달에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깜짝 놀랐다라면서 매출 변화에 민감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다시 돌아오니까 좀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길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소식에 이제 이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식당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 식당의 사장님은 청와대 이전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라면서 그래요? 예. 대통령실에 또 딸린 식구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좀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있다. 그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 경호처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로 이전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경비가 또 삼엄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시위나 집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주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한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청와대로 옮겨오게 되면 당연히 시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변 경호도 강화될 텐데 관광객이나 이 손님들이 오는 방문 빈도가 줄어들 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아쉬움을 표하는 건 바로 이 관광객들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 청와대 관람이 중단이 됐는데요. 이렇게 빨리 중단될 줄 알았으면 미리 좀 가볼 걸 하는 또 아쉬운 마음을 표하는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